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초역 다빈치 노트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자 사쿠라가와 다빈치,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는 레오나르도가 생전에 정리를 다 하지 못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노트를 모조리 연구했다.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그가 발휘한 7가지의 힘이 있다. 저자는 그 힘을 통틀어 다빈치식 생각도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7가지 힘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결코 타고난 천재도 초인도 아니었다. 오직 노력과 전략으로 결실을 일군 인간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사고관, 그리고 행동 습관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빈치식 생각 도구를 만든 7가지 힘. 1. 자신을 존중하는 힘. 2. 몰입하는 힘. 3. 통찰하는 힘. 4. 창조하는 힘. 5. 인간관계의 힘. 6. 실천하는 힘. 7. 행복을 불러오는 힘으로 체계화했다. 이전 영상에서는 챕터 1, 자신을 존중하는 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챕터 2, 몰입하는 힘. 모든 것은 만물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진정 원하는 일을 할 때 몰입의 힘이 커진다. 어떤 장애물도 나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깊이 몰입함으로써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 레오나르도의 코덱스 레스터를 소유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13세 무렵에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한다. 컴퓨터의 매력에 사로잡혀 창업하고 나서도 프로그래밍에 열중했다. 프로그램을 짜고 때로 영화관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런 일과의 연속이었던 빌 게이츠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렇게 조언한다. 성공의 열쇠는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라. 좋아하는 것만이 내 것이 된다. 식욕이 없을 때 무리하게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듯이 원하지 않은 학습은 머릿속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배운다고 해도 내 것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공에 대한 조언을 노트에 명확히 남겼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일을 찾아 몰입하시오.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의욕적으로 배우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높은 성과를 얻게 된다고 조언한다. 완급 조절로 몰입을 완성하라. 때때로 일에서 벗어나 살짝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다시 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더욱 뛰어난 발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에 몰입해 있을 때는 주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몰두해야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탄력 있게 완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몰입하고 있더라도 집중 상태가 끊어질 때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낼 시간도 있어야 한다. 손을 움직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발상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챕터 3, 통찰하는 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성공의 기회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파하는 법.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 판단하는 일이 많다. 파리 매뉴스크립트 H 중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연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하는 힘이 필요하다. 베일에 쌓여있는 본질을 밝히려면 외부로부터의 작용이 필요하다.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귀로 들은 정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뜻밖의 비교를 통해 집중하고 앞을 내다보며 지금 해야 할 일을 역산한다. 또한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물을 고찰한다. 먼저 결론을 정하라. 부디 결말을 생각하라. 끝나기 전에 신경을 써라. 파리 매뉴스크립트 H 중에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그림 작업을 의뢰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선 마감용 니스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교황은 이 남자는 하나의 작품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작품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성 후를 생각하다니 하면서 어이없어 했다고 한다. 마무리보다는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묵묵히 당장 해야 할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자세이지만 눈앞의 과제에만 몰입하는 까닭에 자칫 최종적인 목적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 그 점에서 생각해보면 레오나르도의 일화는 결말에서부터 역산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무리의 이미지가 명확해야만 필요한 과정이 결정된다는 방법론이다. 이 순서로 사물을 접하면 자연히 통찰하는 힘이 커진다. 발행 부수 4억 부를 넘어서 기네스북에도 오른 만화 원피스는 부, 명예, 힘을 하나로 모으는 보물 중의 보물, 원피스를 찾아 모험을 펼치는 해적의 이야기다. 20년 동안 연재를 계속하고 있는 작가 오다 에이 이치로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만큼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 결말까지 어떻게 다다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떤 길을 지나가든 반드시 큰 재미를 선사할 최종 결말은 생각해 두었습니다. 만화책을 읽다 보면 알쏭달쏭하던 의문이 전부 깔끔하게 풀린다. 이 또한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챕터 4. 창조하는 힘.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고하라. 레오나르도는 천재라는 이유로 이노베이션에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물론 그는 참신한 발상으로 새롭게 창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참고로 하여 자신 나름의 작품을 만드는데 재능이 출중했다. 군사병기나 해부 스케치, 과학적 발명에서도 선인들의 책에서 힌트를 얻어 개선을 거듭한 궤적을 많이 엿볼 수 있다. 레오나르도가 스스로 말하듯 창조하는 힘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서 탁월한 부분을 골라내 조합할 수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고집해서 제로부터 만들기보다는 뛰어난 것을 조합하면 된다. 그의 리노베이션에는 선인의 발상을 배울 것, 기존의 가치나 사고에 자신의 메시지를 불어넣을 것, 그리고 의견을 세련되고 새롭게 보이게 할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을 조합하라. 이야기를 담은 그림은 대비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정반대의 인물을 함께 표현하면 좋다. 추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노인과 젊은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서로 가까이에 둘수록 대비는 선명해진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인물을 같이 배치하면 좋다. 코덱스 우르비나스 중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미스터리를 남겨라. 왜 모나리자가 세계 제일의 명화인가 하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것이다. 회화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모나리자의 매력은 누가 뭐래도 미스테리에 있다. 애초에 누굴 그린 것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피렌체의 비단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아내인 리자 델 조콘다를 그린 것이라는 의견이 통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모나리자는 그림을 의뢰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레오나르도는 죽을 때까지 가필 수정을 계속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한 여성을 그린다는 사실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 또한 왜 대자연을 배경으로 그렸을까? 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왜 상복 같은 어두운 색감의 옷을 입고 있을까? 미스테리는 상상력을 자극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다. 디테일이 완벽을 만든다. 인물상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은 마음의 움직임과 완전히 들어맞도록 그려야 하며 그 동작에는 큰 애착과 열의가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물상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인물은 상상하임으로 한 번 죽고 그 그림이 마음과 몸의 움직임도 나타내지 못하니 2번째의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다. 코덱스 우르비나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에서는 인물의 윤곽선을 안개가 번지듯이 흐릿하게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 마치 그곳에 진짜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비로소 이를 완성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암묵적인 창조 규칙이다. 이상 챕터 2에서 챕터 4까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챕터 5에서 챕터 7까지의 마지막 영상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